어스름한 새벽빛이 창살 달린 작은 지하방 창문 사이로 기어들어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 좁은 방 안에서 영자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70 중반을 넘긴 그녀의 무릎은 굽힐 때마다 삐걱대며 비명을 지르지만 영자 씨는 아들 건우의 발치를 향해 기어갑니다. 침대 위에는 35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앙상하게 마른 건우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영자 씨는 익숙한 손길로 아들의 굳어버린 다리를 주무르며 가느다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데 아들의 시간은 2016년 그 사고의 밤에 멈춰버렸습니다. 건우야, 엄마랑 약속했지? 꽃피는 봄 오면 같이 나들이 가기로. 영자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오지만 아들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은 언제나 다정합니다. 사실 영자 씨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지 오래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자마자 도망친 며느리와 그 돈을 가로챈 친척들 때문에 영자 씨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남들 다 은퇴해서 손주 재롱 볼 나이에 그녀는 식당 불판을 닫고 폐지를 주워가며 아들의 기저귀 값과 약값을 대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놓아주라며 독한 소리도 많이들 했지만 영자 씨에게 건우는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강아지 같습니다. 그런 영자 씨에게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몸이 자꾸 부어 찾아간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간암 말기, 길어야 3달이라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걱정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죽고 나면 이 가여운 자식을 누가 돌볼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보다 아들을 혼자 두고 가야 하는 어미의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건우야, 엄마가 미안해.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나을까? 영자 씨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약병을 꺼내며 흐느낍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아들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 마음먹은 그 찰나였습니다. 창밖에서 길을 잃은 진돗개 한 마리가 서글프게 하울링을 하던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자 씨가 붙잡고 있던 건우의 검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영자 씨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약병을 떨어뜨리고 아들의 얼굴 위로 달려듭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그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희미하게 빛을 내며 영자 씨를 향해 열립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집니다. 건우야, 건우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아들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영자 씨의 얼굴에 머뭅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들의 첫마디는 영자 씨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요? 35 장성한 청년의 입에서 나온 것은 10살 어린아이의 말투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들의 육체는 자랐지만 정신은 사고 직전에 평온했던 어느 날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영자 씨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나다 건우야. 엄마야. 내 엄마 여기 있잖아. 아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낯선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눈앞에 있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건우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짓말. 우리 엄마는 이렇게 늙지 않았어요. 예쁜 옷 입고 나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건우가 발작하듯 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자
영자 씨는 아들을 꼬드겨 안으려 하지만 굳어버린 아들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거부합니다. 이 소란의 복도를 지나던 김 간호사가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침대 위에서 헛손질하며 울부짖는 건우와 그 옆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영자 씨를 보고 김 간호사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건우 씨가 정말 깨어난 거예요? 의료진들이 몰려오고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각종 검사가 이어지는 내내 영자 씨는 병실 구석에 밀려나 아들을 지켜봅니다. 자신을 향해 아줌마라고 부르며 두려워하던 아들의 눈빛이 자꾸만 심장을 찔러댑니다. 겨우 소동이 가라앉은 밤, 영자 씨는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이리 눈물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자신은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아들은 엄마도 몰라보는 어린아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간암 진단서를 꽉 쥡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처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더 일찍 깨워주시지. 왜 이제야? 영자 씨의 흐느낌 위로 창밖에 차가운 밤 공기만이 맴돌 뿐입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영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킵니다.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은 기적 같은 축복이었지만 현실은 시궁창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건우의 뇌 기능이 10년 전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고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10년 동안 쓰지 못한 다리 근육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제 힘으로 설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자 씨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복도로 돌아오다 아들의 병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발길을 멈춥니다. 아줌마, 나 배고파요.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병실 안에서 건우는 김 간호사를 붙들고 아이처럼 칭얼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영자 씨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영자 씨는 품속에 든 시한부 진단서를 다시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단 3개월. 이대로 아들의 아줌마로 남아서 수약만 떨다 갈 수는 없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을 훔치고 매몰차게 병실 문을 열어젖힙니다. 누가 아줌마야? 내가 내 애미다. 정신 안 차려? 영자 씨의 서슬. 퍼런 호통에 건우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옆에 있던 김 간호사가 당황해서 영자 씨를 말려보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독하게 아들을 몰아붙입니다. 울긴 왜 울어? 사내 자식이 다 큰 놈이 되어서. 당장 일어나. 일어나서 내 발로 걸으란 말이야. 영자 씨는 아들의 앙상한 다리를 이불 밖으로 끄집어내 바닥으로 내팽개치듯 내립니다. 건우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비명을 지르고 영자 씨의 가슴은 그 비명 소리에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독해져야 한다. 비정해져야 한다고 영자 씨는 수백 번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바닥에서 허우적대며 울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영자 씨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못 일어나겠으면 그냥 그러고 살아. 엄마 없는 세상에서 평생 기어다니며 살라고. 병실을 뛰쳐나온 영자 씨는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야 피가 섞인 기침을 쏟아내며 오열합니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 대신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가득 찹니다.
영자 씨는 땀범벅이 된 아들의 허리를 가죽 벨트로 묶어 자신에게 고정시킨 채 억지로 발을 떼게 합니다. 걸어. 발바닥에 힘주고 땅을 꾹 눌러 밟으란 말이야. 재활센터의 보조기구도 마다하고 영자 씨는 아들을 직접 일으켜 세웁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건우의 다리는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힘없이 꺾여 바닥을 긁습니다. 10년 동안 누워만 있던 근육은 제 주인의 의지를 배신한 지 오래입니다. 건우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어머니의 어깨를 밀쳐내려 애를 씁니다. 싫어. 아파. 아줌마 싫어. 나 좀 내버려둬요. 어린아이의 지능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이 훈련은 재활이 아니라 고문과도 같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도 결코 벨트를 놓지 않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어 꼬리뼈가 울리는 통증이 전해지지만 그녀는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섭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달 남짓. 아들을 세워놓지 못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10년 전 사고난 남편을 버리고 보상금을 챙겨 야반도주했던 며느리 미란입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영자 씨와 건우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코를 찡긋거립니다. 어머, 진짜 깨어났나 보네. 어머니, 적당히 좀 하세요. 이 꼴로 깨어나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들을 잡으세요? 뻔뻔한 미란의 목소리에 영자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지만 건우는 멍하니 미란을 바라봅니다. 희미한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예쁜 아내의 잔상의 건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란아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미란은 질색하며 뒤로 물러나더니 차가운 돈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집니다.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건우 씨 기억 돌아와도 내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영자 씨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돈봉투를 집어 미란의 앞면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이 더러운 년, 당장 나가. 내 아들 앞에서 그 더러운 입 놀리지 마. 악에 바친 영자 씨의 고함에 미란은 콧방귀를 뀌며 나가버리고 건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자 씨는 울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는 대신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아들의 머리 위로 쏟아부으며 외칩니다. 울지 마. 내 마누라가 너를 버렸어. 이래도 못 일어나겠어? 이래도 그냥 병신처럼 누워만 있을 거야? 병실 바닥에 쏟아진 차가운 물줄기가 건우의 환자복을 적시고 바닥을 적십니다. 어머니의 모진 말은 비수가 되어 건우의 멈춰버린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건우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영자 씨는 휘청거리는 몸을 벽에 기대며 입술을 깨물어 신음을 참아냅니다. 방금 전 기침과 함께 쏟아낸 핏덩이가 주머니 속 손수건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등만 보인 채 서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가 아니라 저승사자다. 나 죽고 나서 저 여자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빌어보든가. 영자 씨의 독설은 멈추지 않습니다. 건우는 바닥을 짚은 손가락에 피가 통할 정도로 힘을 줍니다. 자신을 버린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닥달하는 어머니의 처절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섞여 폭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하던 건우의 눈에 처음으로 생경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10년간 중력을 잊었던 다리에 온 힘을 실어 올립니다.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건우는 이를 악물고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으아악,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서보지 못한 몸이 허공으로 솟구치다 다시 고꾸라지기를 수십 번. 영자 씨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벽만 손톱으로 긁으며 속으로 소리칩니다. 건우야, 제발. 한 번만. 엄마 죽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마침내 건우의 발바닥이 차가운 리놀륨 바닥을 완전히 눌러 밟습니다. 떨리는 무릎이 서서히 펴지며 35의 장성한 사내가 중력의 사슬을 끊고 일어섭니다. 건우는 휘청거리며 어머니의 등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엄마, 나섰어요. 보세요, 나 일어났다고요. 아들의 떨리는 외침에 영자 씨는 그제야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이 두 다리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영자 씨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 품에 안기는 대신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환희의 눈물이자 이제는 떠나도 되겠다는 안도의 오열이었습니다. 건우의 재활은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빨랐습니다. 비틀거리던 발걸음은 이제 제법 단단해졌고 멈췄던 지능도 빠르게 성인의 궤도를 찾아갔죠. 영자 씨는 아들을 데리고 살던 지하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수업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명을 갉아먹는 고통을 진통제 수시발로 누르며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가스레인지 앞에 섭니다. 잘 봐라, 건우야. 파는 이렇게 썰고 된장은 요만큼 넣는 거야. 그래야 내가 혼자서도 밥을 챙겨 먹지. 건우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른 어깨와 푹 패인 볼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다 나았으니까 이제 엄마는 좀 쉬어. 내가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아들의 기특한 소리에 영자 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녀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 칸칸마다 이름표를 붙인 반찬통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그리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깻잎찜까지. 영자 씨는 아들에게 쌀 씻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 그리고 공과금 내는 법을 마치 유언처럼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어느 늦은 밤 건우는 우연히 어머니의 옷가지 밑에서 구겨진 간암 진단서와 마약성 진통제 통을 발견합니다. 간암 말기, 기대 수명 1개월 미만이라는 글자가 건우의 눈을 찔러댑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쥔 채 부엌에서 내일 아침 아들에게 먹일 국을 끓이며 기침을 참아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혹여나 아들이 깰까봐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피 섞인 기침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든 10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영혼을 태워 아들을 지켜왔음을, 그리고 이제 그 촛불이 다 타버렸음을 건우는 깨닫습니다. 건우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려 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흐느낍니다. 깨어난 기쁨도 잠시, 하늘은 왜 이리도 잔인하게 어머니를 앗아가려 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영자 씨는 뒤에 서 있는 아들의 존재를 느꼈는지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알았니? 영자 씨의 나직한 물음에 건우는 달려가 어머니의 앙상한 허리를 꼭 껴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어.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두 사람은 곰팡이 꽃이 핀 좁은 지하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피눈물을 쏟아냅니다. 영자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줍니다. 우리 건우, 이제 영락없는 신사네. 그녀는 아들의 굵직한 손을 잡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옆에서는 주인과 산책을 나온 황금빛 털의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잔디밭을 뛰놉니다. 건우는 이제 제법 힘이 실린 다리로
어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발을 내디딥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영자 씨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웃음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소리는 거칠어집니다. 더 이상 진통제도 듣지 않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지만 그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쥡니다. 건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버려도 너는 너 자신을 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어머니의 유언 같은 당부에 건우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영자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아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돈은 잊어버려라. 이건 엄마가 10년 동안 너 닦아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이걸로 다시 시작해.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공원을 감싸 안을 때 영자 씨의 고개가 서서히 아들의 어깨 위로 기울어집니다. 건우는 어머니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봐요. 나 이제 잘 걷잖아요. 나 이제 밥도 잘하잖아요. 건우는 어머니를 흔들어 보지만 영자 씨는 그저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든 듯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제 발로 일어선 것을 확인하고서야 참아왔던 고단한 긴장을 모두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건우는 어머니의 굳은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오열합니다. 그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한 명의 남자로 서 있습니다. 공원 벤치 위로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건우는 어머니를 등에 업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병원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어머니를 업고 마지막 길을 걷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 이제 절대 안 울게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건우의 눈물방울이 영자 씨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져 마치 어머니가 다시 숨을 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자 씨가 떠난 지 어느덧 1년 세상은 다시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건우는 이제 제법 번듯한 차림으로 어머니가 잠든 수목원 언덕을 찾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눈빛은 깊은 슬픔을 통과한 뒤에 얻은 단단함으로 반짝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목련, 나무 아래 서서 정성껏 끓여온 된장국 한 그릇을 나무 앞에 내려놓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오늘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파도 송송 썰어 넣고 맛있게 끓였는데 냄새 좀 나요? 건우는 이제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어머니가 남겨준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를 버렸던 아내와 친척들은 건우의 재기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와 손을 내밀었지만 건우는 단호하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보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닦아준 그 앙상했던 다리는 이제 세상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건우는 품속에서 작고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 소풍 때 보았던 그 진돗개를 닮은 녀석입니다. 강아지가 목련 나무 주변을 꼬리치며 뛰어다니자 건우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입니다. 엄마, 내가 깨어났을 때 아줌마라고 불러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 내가 속으로는 엄마, 엄마 하고 100번 넘게 불렀던 거. 바람이 불자 하얀 목련 꽃잎이 눈송이처럼 건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마치 영자 씨가 하늘 위에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하다, 내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아이처럼 울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물려준 강인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언덕을 내려오는 건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 속에, 자신이 끓인 국 냄새 속에,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눈동자 속에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요. 건우는 힘차게 땅을 딛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통장 속의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말입니다. 하늘 위로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건우의 발걸음마다 희망의 목련 향기가 피어오릅니다.